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 특히 혼다 공부하시면서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지? 하고 좀 답답하셨을 분들. 예,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면서도 또 시험에는 꼭 나오는 핵심 개념 있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맞아요.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데도 막상 문제에 적용하려고 하면 좀 아리송할 때가 많죠. 그렇죠. 특히 뭐랄까 전기 이론이라는 게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올라온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랑 설명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해요. 아, 네네. 바로 도체 길이하고 단면적이 변할 때 저항은 어떻게 달라지냐 이거거든요. 이 블로그 보니까 독학하시는 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참 잘 해두셨더라고요. 오, 좋은 자료를 찾아오셨네요. 그 내용이 사실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에 거의 단골 출제 유형이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다른 복잡한 전기 회로를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중요한 뼈대 같은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블로그에서 다룬 핵심 기출문제 유형, 이거 완벽하게 한번 뜯어보고요. 관련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확 각인시켜드리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시죠. 오늘 우리가 딱 정복해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어떤 도체의 길이를 2배로 하고 단면적을 3분의 1로 했을 때의 저항은 원래 저함의 몇 배가 되는가? 보기로는 3배, 4배, 6배, 9배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거 아주 클래식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기 저항이 도체의 그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그런 질문이죠. 그렇죠. 근데 답을 바로 딱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답이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 그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모든 응용은 사실 기본 원리에서 출발하니까요.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원리. 바로 도체의 전기 저항은 그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이겁니다.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말이죠. 길이의 비례, 단면적의 반비례. 근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그냥 외우기만 했지 왜 그런지는 사실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공식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훨씬 와닿으실 거예요. 저항하를 식으로 쓰면 R equal rho 곱하기 L 나누기 A 이렇게 되잖아요. 네, R은 로 곱하기 A분의 L. 네. 여기서 rho는 물질의 고유 저항, L은 길이, A는 단면적이죠. 자,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전자가 막 움직이는. 그렇죠. 도선의 길이가 길어져요. L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이동해야 할 거리 자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마치 마라톤 거리가 길어지는 것처럼요. 아하, 그 과정에서 원자들하고 더 많이 부딪히고 에너지를 잃게 되니까 저항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길이만큼 방해를 더 많이 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그럼 단면적은요? 그거는 왜 반비례죠? 단면적은 뭐랄까 전자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단면적이 넓어지면 A가 커지면 같은 양의 전자가 지나가더라도 훨씬 덜 부딪히고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그렇죠. 좁은 골목길보다는 넓은 대로가 덜 막히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단면적이 넓어지면 저항은 작아집니다. 즉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와, 그렇게 비유하시니까 훨씬 명확한데요. 길이는 마라톤 거리, 단면적은 도로폭. R은 PLA 공식이 이제 좀 다르게 보여요. 근데 아까 P, 고유 저항률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뭔가요? P, 고유 저항률은요. 말 그대로 그 물질 자체가 가진 고유한 저항값이에요. 예를 들어 구리, 알루미늄, 철 이런 재료마다 이 값이 다 다릅니다. 재료마다요? 네. 그래서 같은 길이, 같은 단면적을 가져도 재료가 다른 이유가 바로 이 고유 저항률 때문이죠.
근데 일단 오늘은 길이하고 단면적 변화에 집중할 거니까 같은 물질이라고 가정하고 P는 변하지 않는 그냥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원리를 문제에 딱 적용해 볼 시간인데요. 여기가 진짜 재미있어지는 부분이죠. 그렇죠. 문제를 다시 보면 길이는 원래의 2배가 되었고 단면적은 3분의 1배가 되었어요. 맞습니다. 변화된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은 2L이고 변화된 단면적을 A'이라고 하면 A'은 3분의 1A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자, 이걸 아까 그 저항 공식 R은 PLA에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새로운 저항 R'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된 저항 R'은 P 곱하기 L' 나누기 A' 맞죠? 네, 합니다. 자, 이제 이 식이 원래 저항 RL 이퀄 로 A분의 L의 몇 배인지 알아내면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이 식을 조금만 더 정리해 볼까요? 분수 안에 또 분수가 있으니까 좀 보기 불편하잖아요. 아, 맞아요. 2L을 13A로 나누는 거니까 분모에 있는 13을 처리하려면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럼 2 곱하기 3이 되어서 6. 6이 앞으로 탁 튀어나오겠네요. 그러면 R'은 6 곱하기 로 곱하기 A분의 L. 이렇게 보니까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괄호 안에 로 A분의 L, 이게 바로 뭐였죠? 원래 저항 R. 그렇죠. 그러니까 R'은 6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6배. 그럼 보기 중에서는 3번이 정답이네요. 이야, 이렇게 원리를 따라서 차근차근 계산하니까 답이 딱 떨어지네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고 푸는 게 물론 정석입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또 생명이잖아요. 맞아요. 시간 부족하죠.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아주 유용한 팁을 알려주고 있었죠. 바로 숏컷 계산법인데요. 숏컷이요? 어떤 거죠? 저항 변화율은 결국 길이 변화율 나누기 단면적 변화율과 같다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길이가 몇 배가 되었죠? 길이가 2배요. 단면적은 몇 배가 되었죠? 단면적은 13배요. 그럼 길이 변화율 2 나누기 단면적 변화율 13을 바로 해보세요. 2 나누기 13은 2 나누기 13은 2 곱하기 3이니까 6. 와, 그냥 바로 6배가 나오네요. R 이퀄 로 A분의 1 이 식을 뭐 다 쓰고 정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너겟이죠. 뭐랄까, 비법 같은 거예요.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실전에서는 이렇게 변화율만 가지고 빠르게 계산하는 겁니다. 와, 길이가 n배, 단면적이 n배가 되면 저항은 nn배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복잡한 분수 계산에서 실수할 확률도 줄이고 시간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습니다. 이야. 특히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분수 나누기 같은 이런 기본적인 계산도 막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와,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n 나누기 m배, 2 나누기 13 하니까 바로 6배. 혼자 공부할 때 이런 요령을 알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원리하고 숏컷 계산법, 이 두 가지를 다 명확히 이해하고 또 연습해두는 것이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유사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식만 외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되죠. 아,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아까 그 블로그 포스팅을 보니까요. 이 문제풀이 외에도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좀 더 있었어요. 바로 온도와 저항의 관계였는데요. 아, 맞아요. 온도 변화 역시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선으로 많이 쓰는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 도체들 있잖아요. 네, 금속 도체들. 이런 애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왜 저항이 커지는 건가요?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냥 그렇다고만 외웠지.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금속 내부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원자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들어 있거든요. 네. 아, 원자들이 막 움직인다고요? 진동을? 네, 더 활발하게 진동합니다. 그럼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자유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가만히 있는 장애물을 피하는 것보다 막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장애물을 피하는 게 당연히 더 어렵겠죠. 아, 그렇겠네요. 네, 원자들의 진동이 격렬해질수록 전자들은 더 자주 충돌하게 되고 그만큼 이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다시 말해 저항이 커지는 거죠. 아하,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들이 더 시끄럽게 움직여서 전자의 길을 더 많이 막는다. 그래서 저항이 퍼진다. 이야, 이제 이해됐어요.
그런데 아까 블로그에서는 모든 물질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너겟이 등장하는데요. 모든 물질의 온도 상승 시 저항이 커지는 정 플러스 저항 온도 계수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네, 아닌 것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있잖아요. 실리콘이나 점안용 같은 거, 그리고 탄소, 전핵, 일부 절연체 같은 물질들은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네, 온도가 오르는데 저항이 줄어든다고요. 그거 왜 그런 거죠? 금속이랑 완전 반대잖아요.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특성을 보일까? 이건 그 물질 내부의 전자 상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한번 볼게요. 네, 반도체요? 반도체는 평소에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부도체에 가깝잖아요. 근데 특정 조건에서는 도체처럼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죠. 온도가 올라가면 반도체 내부에서 원래 원자핵에 묶여있던 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더 쉽게 자유전자가 됩니다. 또는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 그걸 전공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공이 생겨서 전하를 운반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를 운반할 수 있는 일꾼들, 그러니까 전자나 전공의 수가 늘어난다. 약간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예리하시네요. 금속처럼 원자 진동 때문에 저항이 증가하는 효과도 물론 있긴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에서는 온도 상승으로 인해 전기를 운반할 수 있는 전하 캐리어, 즉 전자나 전공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효과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아,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크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온도가 오를수록 오히려 전기가 더 잘 통하게 되고 저항은 감소하는 마이너스 저항 온도 계수를 갖게 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금속하고 반도체가 온도에 대해서 정반대의 저항 특성을 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전기를 운반하는 그 입자의 수 변화 때문이라는 것. 아, 시험에 이 깊은 원리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이런 차이를 아는 것 자체가 전기 현상을 훨씬 폭넓게 이해하는 데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포인트죠. 그리고 블로그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개념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전도율이라는 거였죠. 아, 맞아요. 전도율 시그마. 이 고유 저항률 로우의 역수라고 했었죠. 시그마는 P분의 1.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저항이나 고유 저항률은 얼마나 전기가 흐르기 어려운가 이걸 나타내는 척도였잖아요. 그렇죠. 저항이 끌수록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거니까요. 네. 전도율은 딱 그 반대입니다. 얼마나 전기가 잘 흐르는가, 즉 전기가 흐르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아하. 그러니 당연히 고유 저항률이 클수록, 즉 전기가 흐르기 어려울수록 전도율은 작아지고 고유 저항률이 작을수록, 즉 전기가 흐르기 쉬울수록 전도율은 커지는 정확히 역수관계에 있는 겁니다. 구리처럼 저항이 작은 물질은 전도율이 높은 아주 좋은 도체가 되는 거죠. 아, 고유 저항률하고 전도율. 이게 서로 동전의 양면 같은 개념이군요. 하나는 어려움의 정도, 하나는 쉬움의 정도.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 둘은 그냥 같은 재료의 전기적 성질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것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다른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전기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오늘 풀었던 문제의 근본 원리.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는 것. 이걸 확실히 이해하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R equal rho LA 공식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네, 길이의 비례, 단면적의 반비례.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실전용 숏컷이죠. 길이가 n배, 단면적이 n배가 되면 저항은 그냥 n 나누기 n배가 된다는 것. 그렇죠. 오늘 문제처럼 길이가 2배, 단면적이 3분의 1배가 되면 저항은 2 나누기 3분의 1에서 바로 6배가 된다는 것을 빠르게 계산해내는 연습. 이게 필요합니다. 시험장에서 시간 단축하고 정확도 높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온도계수. 는 이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전기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지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화 캐리어 수의 변화가 핵심이었죠. 아, 네. 정 플러스과 부 마이너스 저항 온도 계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율은
고유 저항률의 역수, 시그마는 1%라는 것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핵심 내용만 확실히 잡고 가셔도 오늘 목표는 100% 달성하신 겁니다. 와,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머릿속이 아주 깔끔해지는 느낌인데요. 오늘 이 내용들 확실히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합격에 정말 큰 한 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과정이 좀 막막하고 외로울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개념을 정복해 나가는 즐거움이 분명 큰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꾸준함이 결국 차이를 만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체의 길이와 단면적이라는 그 기하학적인 모양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네. 그리고 물질 자체의 특성인 고유 저항률, 로라는 개념도 잠깐 언급했었죠? 네, 재료마다 다른 값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길이와 단면적이 완전히 똑같은 두 개의 도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는 구리로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면 이 두 도선의 저항값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길이하고 단면적이 똑같아도 재료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다르겠죠. 그렇다면 왜 다를까요? 무엇이 구리와 알루미늄의 저항값을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즉, 도체를 만드는 재료 자체는 저항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단순히 고유 저항률 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저항이 더 작은지, 다시 말해 전도율이 더 높은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탐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같은 모양이라도 재료의 원자 구조나 전자의 상태 같은 것들이 달라서 저항이 달라진다. 이 부분을 파고들어 보면 고유 저항률이라는 개념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왜 어떤 물질은 전기가 더 잘 통하고 어떤 물질은 덜 통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탐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답을 찾는 과정에서 원자 구조라든지 자유전자의 밀도, 전자의 이동도 같은 좀 더 깊은 개념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단순히 시험 합격을 넘어서 전기라는 현상 자체에 대한 재미와 이해를 넓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여정을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